예, 계속하겠습니다. 성매매 합법화, 이게 왜 해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더 나은 환경과 조건 하에서 우리 여성들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조건과 더 나은 환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지금 당장 우리에게 내려진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환경 하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이 척박한 곳에서는 많은 생명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환경이 척박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후손들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이 과연 신이 만든 것인가? 인간은 본디 나쁜 것인가? 본디 좋은 것인가? 그게 바로 말장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디 악하지도 않고 사람은 본디 선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무엇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가? 바로 주어진 환경과 여건입니다. 그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의해서 사람이 휘둘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도가 더럽고 추악하면 그 환경과 여건, 그런 것들은 참 너무도 많이 퇴색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가 사악하고 제도가 설치게 되면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성들이 족쇄를 풀고자 합니다. 여성들이 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무기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어른이 할 일입니다. 자본이 풍부한 곳에서 꿈이 크고 사랑이 크고 행복이 큽니다. 그리고 출산도 늘어납니다. 또 아이 수도 늘어납니다. 이러한 것은 얼마나 좋은 환경과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매매 합법화 정말로 너무도 많은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나라의 종교단체와 사법부 주식회사와 교육부 주식회사, 이런 것들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또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입니다. 이 금융산업의 폐악질을 일일이 열거하면 끝도 없습니다. 왜냐? 대출을 해줘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요. 은행은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이 자본을 발굴하고 자본을 투자하고 자본을 건설하고 자본을 유지시키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돈을 벌어야 되지요? 자본을 축제하고 자본을 유지하고 자본을 관리하고 자본을 투자하고 자본을 증가시키는 일은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출을 해주면 아주 수월합니다. 수월하게 돈 벌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은행만 그렇습니까? 빚이 많이 쌓여야만이 상호신용금고도 먹고 삽니다. 요새는 은행이라고 그러지요. 저축은행이라고. 그리고 대출업자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도 먹고 삽니다. 대출 말입니다. 돈을 빌려줘야만이 돈을 버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돈을 알게 되면 또 자본을 축적하게 되면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자들이 일본 와타나베 부인들처럼 은행에 돈을 빌려서 다른 나라의 이자가 높은 것에 투자하고 자금을 회수해가지고 또 더 좋은 것에 투자하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조차도 모릅니다. 금융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자본을 축적한다고 하는 것은 금융에 있어서는 끔찍한 일입니다. 여성들이 허영심을 어디까지 불질러 놔야 됩니다. 당장 때거리가 없어도 좋은 옷 입고 댕겨야 되고 좋은 차 몰고 댕겨야 되고 당장 빚이 많아도 어쨌든 간에 명품을 주렁주렁 걸쳐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할 남자는 월 500만 원 이상 새 아파트 현금 3억 이상 시부모 모시면 안 된다. 우리 종교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허영심을 갖다가 붓습니다.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나는 얘기했습니다. 국민이 죄가 없는 게 아니다. 국민은 죄가 많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국민은 죄가 많느냐? 책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봅니다. 오직 드라마. 죽어도 드라마, 살아도 드라마.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금융 지식이 생겨나겠습니까? 무슨 행복이 생겨날까요? 무슨 금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스스로 금융의 노예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자본을 축적하지요? 자본이란 사실 개념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자본이 뭔지도 모릅니다. 월 5, 600원 받아야지. 그래야 결혼하지. 월 5, 600 받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20대, 30대에서 월 500 받을 수 있는 남자.
정말 100에 한 명 있을까요? 1000에 한 명 있을까요? 나이 50, 60 돼도 우리나라에 월 500 이상 받는 사람이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20대, 30대들이 그렇게 벌어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바로 제도화 시스템이 더럽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어떻게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국민은 죄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이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자본이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 말입니다. 이 자본을 개방하려고 하면 바로 이 금융이 안정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금융이 어떤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고 바로 여성들 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성매매 합법화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돈이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면 지천에 돈이 널려 있어야 합니다. 돈이 지천에 널려 있어야 돈을 수월하게 벌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지천에 널려 있다. 그것은 돈이 땅바닥 어딜 가도 돈이 널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고요한 이렇게 밤이 어둑어둑해지는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급한 여성이 갑자기 다가와서 아저씨 저 시간 있는데요. 저하고 노실까요? 그 대신 한 돈 좀 주세요. 나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래? 그래 그러면 네, 한두 시간 놀 수 있는데 우리 같이 놀까? 그 대신 한번 봐가야지. 그거 좋죠. 그 대신 돈만 확실하게 주시면 돼요. 돈부터 먼저 주세요. 그래 주지 뭐. 계좌번호 불러. 바로 30만 원 그냥 땡기는 겁니다. 말 한마디 그냥 30만 원 땡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성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남자가 한번 박는가, 이게 두려운 게 아니고 소중에 돈이 없다는 것,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수중에 돈이 있어야 행동도 넓어질 수 있고 사고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돈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들한테 돈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들한테 돈을 의지하지 않는다. 즉 남들한테 돈을 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아저씨 나 시간 있는데 한두 시간 놀아줄 수 있어요. 30만 원 어때요? 콜? 그럼 내가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 콜. 그러면 한두 시간 만에 그냥 30만 원 챙깁니다. 한두 시간 걸릴 것도 없지요? 길어봐야 한 20, 30분도 안 걸리지요?
그러면은 나한테 아저씨 시간이 있어요, 나 시간이 있어요 라고 한 그 여자가 딴 남자한테는 안 그럴까요? 더 그럴 확률 거의 8, 90%입니다. 그럼 또 30만 원 챙기죠. 그러면 나한테 30만 원 챙기고 딴 남자한테 30만 원 챙기고 60만 원 그냥 콜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푸지게 쓰죠. 그러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은행에 돈 빌릴 일이 있겠습니까? 빌릴 일이 없죠. 뭐 한다고 은행에 돈 빌려요. 그러면 은행에 돈을 안 빌린다고 칩시다. 당장 은행이 저놈의 새끼 좀 잡아치기라, 저놈의 새끼 때문에 돈이 안 된다, 여자들이 대출을 안 한다, 저 환갑노총각 저놈의 새끼들 때문에, 저놈의 새끼 때문에 우리가 돈이 안 돼, 여자들이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안 빌려. 은행이 아마 입이 한 발 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호 신용금고, 참 요새는 이름도 잘 지어가지고 은행이라고 하지요. 그거 뭐 돈 될까요? 안 됩니다. 돈 안 돼요. 그러면 또 상호 신용금고가 요새 그 저축은행이죠. 참 이름도 잘 짓습니다. 저축은행이 또 내만 보면 또 잡아먹으려고 달라들겠죠. 물론 뭐 사채 업자는 저 업종정 아마 변경을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내 이래 봅니다. 여러분, 여성이 돈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남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여성이 돈을 가지고 있고 여성이 자본을 축적했기 때문에 남자에게 거대는 심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남자의 댐댐이와 그 남자의 소신을 더 깊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이 자본을 축적해야만이 여성에게 꿈과 희망과 행복이 들어갑니다. 꿈과 희망과 행복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축적된 자본과 차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이야기합니다. 돈을 왜 벌어야 되느냐? 시간을 사고 공간을 사고 여건을 산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돈이 왜 필요한가? 왜 자본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가? 바로 시간과 공간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시간도 돈으로 살 수 있고 공간도 돈으로 살 수 있고 여건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과 여건 하에서 여성이 편안해질 수 있고 안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 사회가 여성 여러분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 하단에, 이 길에 있는 양쪽 하단에 꽃이 만발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혼자서 이렇게 터벅터벅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참 나쁜 제도가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환갑인 넘은 나이에 이렇게 떠드는 것은 내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나는 과연 이 사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 사회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 성매매 합법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야기합니다. 상호신용 근거 참 옛날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저축은행이라고 하지요. 참 이름도 잘 짓습니다. 성매매 합법화. 여성이 성을 파는 것은 합법이고 남성이 성을 파는 건 불법이다. 참 말도 잘하지요. 참 사람들은 이름도 잘 짓고 말도 잘합니다. 그러면은 여성이 성 파는 것은 성이 합법화인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왜 일본 여성처럼 그렇게 길거리에서 저 시간 많아요, 저 돈하고 시간하고 바꾸시지요? 왜 이렇게 안 할까요? 여러분, 참 말도 잘 짓고 이름도 잘 짓습니다. 주둥아리로 떠드는 것이 뭔 소리를 못하고 뭔 말을 뭐합니까? 주디로 떠드는 것이 뭔 말을 못해요. 더군다나 그 주디로 떠드는 것들이 국가에서 돈 받고 떠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떠드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돈 받고 떠듭니다. 그게 바로 여성가족부 주식회사 이하 근 500개가 넘는 단체가 하는 짓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부서입니다. 나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5만 명이 될지 10만 명이 될지 100만 명이 될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패미 정책이고 이들이 바로 시장환경 조성자입니다. 시장환경 조성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일단 시장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시장 환경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만든 제품이 돈이 된다고 싶으면은 엄청난 인원과 돈을 들여서 시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5만 명이 될지 10만 명이 될지 100만 명이 될지 모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 바로 우리 정부가 세금 져서 먹고 살게 해줍니다. 도대체 내가 뭔 말을 할까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얘기하면 또 열이나 채니까 담배 한 대 피우고 시간이 있으면 떠들고 없으면은 또 내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해야 되겠지요.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애인이 한평생 나를 지켜줄 애인인가? 그게 알고 싶거든. 그 애인이 한평생 내 애도 낳아주고 살림도 꾸준히 잘하고 나만 사랑할 것인가 알고 싶으면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못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떡을 쳐봐야 알지요. 떡을 안 치는데 어떻게 이 짝이 나를 한평생 위해 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고 기혼자 여러분, 나라가 험하고 상이 험하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되겠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애를 많이 낳으려고 하면 어쨌든 간에 부부가 많이 박아야 됩니다. 많이 박고 또 박는 가운데 애정도 크고 사랑도 크고 행복도 커지는 것입니다. 박지 않으면 애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제 말 잊지 마시고 어쨌든 밤이고 낮이고 저 1366이 눈을 피해서 경찰이 눈을 피해서 검사의 눈을 피해서 어쨌든 간에 틈만 나면 많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애를 낳죠. 안 박는데 어떻게 애 낳아요? 그러고 또 얘기할 것 같으면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뭐다라고 하면 또 저만 인간들이 또 잡아물라고 달아들 것이니 내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떡집 사장한테 물어보시기 바라고, 또 부부가 도대체 뭘 박는지 뭘 박는다라고 하면 또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저놈 잡아주기라 하고 또 난리를 칠 것이니 뭘 박는지 건설회사 사장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건설회사 사장이 잘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은 밤 되세요.